자, 국힘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거의 오늘 국힘이 좀 열심히 하셨으니까. 샌드백이야, 샌드백. 예. 특검의 이제 조사를 피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 수단을 다 쓰고 있는데 왜 피할까요? 떳떳하면? 그렇죠? 원내 대표실 앞을 엄청나게 지금 뭐랄까요? 수호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시도만 사흘째예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원내대표실에 모든 게 다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정보가? 이거는 뭐 모든 게 다 있는지는 저희가 뭐 알 수 없으나 압수수색을 나갔는데 이거를 성사시키지 못 어쨌든 시도조차 못했다라는 거는 저는 이제 뭐 특검이 많이 아쉽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도 압수수색 시도하고 무산이 되거나 아니면 체포영장을 시도하고 무산이 됐던 경우가 적지 않잖아요. 이제 그런 걸 보면서 물론 막는 쪽도 목리를 부리는 쪽도 당연히 비판을 받아야 되지만 특검 쪽에서 2번이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수로 항의를 한다고 해가지고 영장을 집행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게 이게 법치주의 국가에서 수사기관이 뭐 우리가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영장 집행을 못했습니다라고 하면 2번이나 실패하면 그걸 국민들이 이제 순순히 받아들여 줄까? 저는 좀 많이 아쉽고요. 재집행을 할 가능성이 뭐 높은 상황이고 지금 사흘째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데 이번에도 실패하면 이제 3~4번이잖아요. 예. 더 이상 봐주지 않을 겁니다, 국민들이. 아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성공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 만약에 이건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단 압색해야 된다고 보고요. 예. 체포영장의 경우에는 뭐 각각 뭐 2번씩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들이 있어서 좀 케이스가 다르긴 한데 압색은 가장 기본적인 수사 과정이기 때문에 이것마저 못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뭐 특검이 사실 셔터 내려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이건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국민의힘 의원들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없어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왜냐하면 이미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겠다라고 했던 사례들이 과거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신병 확보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그걸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도 나름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잔존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막을 경우에는 당연히 의원들도 고발 대상이 된다라는 점을 아마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오늘은 아마 성공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은 성공한다고 네, 성공해야만 보시는 거예요? 합니다. 네. 아, 해야만 한다고 네네. 보시는 거군요. 저는 이게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싱크 100%로 똑같이 움직이고 있다. 왜냐면 이제 어쨌든 조사받으러 나와라. 안 나오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압수수색 해야 되겠다. 혹은 신병 인치하겠다라고 해도 끝까지 그냥 빤스 벗고 빤스 벗은 건 아니죠. 빤스 입고 버티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방식으로 지금 싱크 네. 100으로 지금 덤비고 있다. 근데 본인들 스스로가 과거에 우리 뭐 김용 부원장이나 이런 분들 뭐 무슨 압수수색 할 때 당사에 출근길에 당직자들하고 섞어서 막 들어오고 막 그랬잖아요. 검사들이. 네. 들어가고 지금 압수수색하고만 이제 그때 그랬는데 이거는요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 받아가지고 지금 발부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그때도 민주당 압수수색할 때도 떳떳하면 조사 받아라. 니들 뭐 캥기는 게 있어서 안 받는 거 아니냐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 그 말 그대로 좀 돌려드리고 싶고 네. 본인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다면서요. 그러면은 그냥 열어서 보여주면 되는 것을 그거를 못 들어오게 막는다? 이게 뭔가 계속 구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특검에서 일정 부분에 핸드폰이라든가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 핸드폰도 지금 조사하고 그다음에 주변에 당직자들 것도 지금 털어서 지금 조사를 하고 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전 많은 내용들이 이미 들어 있을 것 같아요. 이미 많은 것들을 파악하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이 압수수색을 막는 모습을 국민들께 보여줌으로 인해서 일말의 동정심마저도 완전히 증발시켜버리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실제로 압수수색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미 증거들은 다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네. 이제 크다 이렇게 보죠. 그 내란 특검법에 수사를 방해하면 법에 따라서 뭔가 이제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고 그러던데. 특검법 22조. 그렇지. 22조요. 네, 특검법 22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 특별검사 등의 직무 수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형이 없이 바로 징역형으로 떨어지는 거고. 아, 벌금형이 없고 네, 바로 징역이네요, 징역형입니다. 이거는.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에트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집행이 돼야 되는 게 맞는 상황이긴 한데 저는 좀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그림 만들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예. 봤을 때는 앞에서 지키고 있고 정당한 적법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사건을 수사하려고 들어가는 검사들이 그 모습이 좋아 보이겠습니까? 이렇게 몸으로 부딪히고 하는 분명히 그런 육체적인 접촉이 있을 텐데.
그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뭔가 민주주의를 탄압당하는 그 정당처럼 보여지는 거고 그로 인해서 또 극우 세력들의 이 표심을 또 집결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성도 분명히 있다. 그리고 그 전반에 있는 기조에는 또 뭔가를 더 줄이려고 이 사람들이 막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뭔가가 더 나와버릴까봐 예. 지금 겁을 먹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하고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송원석 원내대표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자꾸 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지금 이게 뭐예요? 말장난인 게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들어와서 압수수색이라는 거는 증거가 될 만한 거 영장에 적시되어 있는 그 범위 내에서 그냥 다 쓸어가는 겁니다. 뭐 다른 네.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 자체가 뭐 일부 강제성을 띱니다. 왜냐하면 해당 장소, 뭐 해당 디지털 통신기기 등등을 적시해 놓은 대로 그냥 가져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적법한 절차를 무엇인지라고 정확하게 국민의힘에서 제시도 못하면서 그냥 뭐랄까 헛구만 남발하고 있다는 생각이 일단 첫 번째로 들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쪽에서 강압적 압수수색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압수수색은 원래 강압적이에요. 막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대치한다고 하더라도 영장에 적시된 내용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 물론 변호인 입회하에 어떤 부분은 그 영장 범위 밖에 있는 거 아니냐라고 따질 수 있죠 현장에서. 그러면 뭐 어떤 뭐 물품들이나 증거들은 특검이 놓고 가고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않고 그냥 지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협의하에 하면 되거든요. 원래 강압적이고요. 원래 물리적으로 시도할 때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실제 수사기관이 뭐 이제 파란색 플라스틱 박스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고 들어와서 쓸어 담는 과정에 물리력을 행사하면 그것이 불법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자꾸 말장난을 하니까 그러게. 이게 아까도 했네요.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고발한다는 것도 이것도 이제 그냥 정치적인 행위인데 아하. 이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좀 지치잖아요. 네. 이게 지금 검찰이 고발했다는 건데 검찰이 이거 지금 똑같이 특검에 대항해서 특검을 그럼 또 압수수색 들어갑니까? 에이. 그랬다가 얘네 완전히 그냥 작살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 우리 위원장께서 잘해주셨는데 아까 징역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의원들 저는 이거 고발 조치 돼야 된다고 봅니다. 네. 아 그렇죠. 네.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에요. 왜냐하면 그럼 법을 의원직 만들어줬잖아. 의원직 네. 박탈입니다. 바로 박탈이죠. 징역이니까. 네. 제가 봤을 때는 당연히 모르고 있으실 확률이 높아요. 국민의힘. 아, 뭣도 그래요? 모르고 그냥 앉아만 경고해야 돼요, 계시는 빨리. 거예요. 네. 뭣도 그러니까 모르고 바로 막는 거야, 지금. 고발하면은 그러면은 조치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어차피 아니, 이렇게 네. 가나 저렇게 가나 본인들은 이제 밀려온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있었을 거고 내람의 밤에 본인들 스스로가 원내대표와 함께 그렇게 해서 버팅겼고 도대체 왜 안 갔는지에 대해서 국민들 앞에 선출직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설명이 없잖아요 지금. 예. 그리고 그때 실제로도 그때 그 내란의 밤에도 한동훈의 길이 있었고 추경호의 길이 있었어요. 카톡방에서 그런 얘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추경호는 나중에 진짜 된통 당하게 될 거다. 이런 얘기는 그 당일부터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당할 거라는 것은 아마 본인들도 알고 있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오래 못 버틴다는 것도 알고 있을 거라 봅니다. 예. 네. 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아무튼 국힘이 그 계엄의 밤에 의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뭐 논의하고 행동했느냐, 요게 핵심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근데 이 부분에서 아까 그 에디터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무처 직원들 휴대폰 5개를 압수수색해가지고 이제 가지고 가서 검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확인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사실 국회의원들의 핸드폰보다 그 옆에서 의견을 전달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던 이 직원들 휴대폰에 뭔가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을 거라고. 그건 봅니다. 맞는 것 같아요. 네, 이게 트리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지금 이 사람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상. 아니 나 그냥 통화했다. 근데 그거를 입증을 시켜야 되는 부분인 건데 그 입증이라는 건 그날 통화를 했던 내용들이 나와주거나 문자 내용이 나와주면 좋겠지만 만약 그런 것들이 안 나온다고 하면 통화를 했던 시점과 정황을 가지고 특검이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한 부분에서 봉착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제 한 말, 1분 전에 한 말도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고 막 거짓말하고 우리가 약간 리플리 증후군이 있어요. 요즘에 국힘 사람들 보면. 리플리 증후군이. 그러니까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압수수색이 아니라 렌탈 수색이에요. 네. 저희가 돈을 주고 빌리러 가야 되는 지금 거의 정보를 빌리러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본적인 이 법에 대한 기준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 법조인 출신들도 많으실 건데 아니 압수수색 들어와서 뭔가 가져가면 거기에서 이 부분들은 이번 상황이랑 관련이 없는 것들이니까 빼줘라 라고 요구를 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런 뭔가 메커니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적으로 막고 있고
오늘 이거 특검법 22조 알면 아마 거기에서 부들부들 아하. 떠는 초선원들 많으실 겁니다. 예, 초선의원들 초선분들 그만 건드리시죠. 저희. 초선 그만 지금이야말로 건드리시죠. 초선의원은 가만히 네. 앉아 있을 때입니다. 근데 몰라서 그런다고 하기엔 거기 법조인들도 너무 많고 특히 나경원도 판사 출신이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아까 그 말이 저는 와닿네요. 강압적 압수수색, 강압적이지 않은 압수수색이 어딨냐. 예, 그렇죠? 체포영장도 원래 강압적이고요. 그쵸. 압수수색도 어쨌든 뭐 영장 집행 범위 내에서는 뭐 물리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일부 있죠. 강압을 전제로 하는 거죠. 예, 예. 강압 전제로 하는 거니까. 뭐. 그리고 원내대표실에 그 비상계엄의 밤에 추경호 의원과 8명의 의원이 같이 있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 조사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일단은 나열만 하자면 추경호, 김희정, 송원석, 임이자, 아이고. 정희용, 김대식, 신동욱, 조지현 이렇게 있는데 이미 추경호와 조지현은 이미 그렇죠, 강제 그렇죠.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고요. 예. 신동욱은 수석 최고위원. 최고위원이지만 저는 이거 방탄 출마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예, 전당대회 출마한 이유가 본인이 실제 그 수사 대상이 되게 됐을 때 야당 탄압이라고 한다든지 이제 이런 반발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방탄 출마했다라고 보고요. 나머지 의원들의 경우에도 참고인 신분으로 분명히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간 안에서 어떤 뭐 논의가 이루어졌는지는 충분히 들어볼 이유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이러다 보니까 본인들 국민의힘의 의원들 중에 혹시 이 내란 특검의 조사 대상이 안 되거나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의 조사 대상이 안 되는 분은 뭐 얼마나 될까 전 지금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 예. 끝장수 시간에 많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조사를 원칙대로 법대로 순탄하게 특검이 한다면 저는 서울구치소에 교섭단체 만들 수 있을 거다. 계속 늘 이런 계속 얘기 맨날. 말씀드리잖아요. 예, 맞죠, 맞죠. 그래서 지금 그 정도 예. 수준이니까 그래서 더 예. 가열차게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서울 구치소에 있는 당은 뭘 추구하죠? 윤석열의 합방을 추구하는 정당인가요? 그러니까요. 다 같이 반스만 입고. 네? 야, 이거 참 진짜.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원칙대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예. 그 송원석 의원이 있잖아요. 여기 원내대표잖아요. 이제 이분도 전 그렇고요. 그다음에 신동욱 최고위원도 당일에 계속 이 본청에 들어와서 본회의장에 들어와서 전화 통화하고 나가고 들어가고 나가고 계속 이런 장면들을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 8명이 받는 혐의는 뭐냐면 적어도 국민들의 어떤 지지에 의해서 선출된 국민의 대표고 그러면 이런 계엄의 밤에 국회를 쳐들어온 이 행위에 대해서 자당의 대통령일지라도 거기에 반대해가지고 적어도 국민들을 쳐다본다면 거기 나가서 해제 표결에 참여했었어야 되잖아요. 했었어야죠. 근데 어떤 이유인지 이 국회 내부에 들어왔던 사람들조차도 아무도 투표를 안 했었기 때문에 18명 이외에 이 8명이 또 투표를 안 했기 때문에 모종의 본인들끼리의 결의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의심을 지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합리적이죠. 당연히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하겠다는 예. 건데 뭐가 강압적입니까? 그때 그 텔레그램 방 그 어떤 기간이 뭐 삭제됐다는 그 얘기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다 없애버렸잖아요. 없애- 지금. 그러니까요. 예, 예. 그 압수수색이 오늘 밤에는 말씀하신 대로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내일이 이제 기간 만료이긴 한데 저는 이거 이제 특검의 시간은 제한적이다 보니까 국민의힘에서 어떻게든 시간을 좀 끌어보고 오늘 하루만 막아보자 이제 이런 마음으로 지금 돌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9월 정기국회에 할 일이 야당이 할 일이 차고도 넘치잖아요. 시작됐죠. 뭐 국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산안 뭐 대정부 질문 다 사실은 국민의힘의 판이 돼도 뭐 무방한 시기이죠. 원래 야당이잖아요. 야당이니까. 지금. 예. 근데 지금 이런 기초적인 수사 하나 맡고자 이 의원들이 동원되고 24시간 뭐 원내대표실을 지키고 할 거라면 일은 언제 합니까? 손은 또 누가 키우고요.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서 저는 이번에 영장이 만약에 기한이 만료돼 가지고 압수수색 실패가 된다라고 하면 재청구해서 영장 다시 발부받아가지고 또 하면 돼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듯이 계속해서 특검은 시도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이거 예, 지금 예. 시도하고 있는 특검이 그래도 민중기 특검이나 이명현 특검 말고 어허. 특검 중에 가장 뭐랄까 독하게 윤석열을 구속했던 조은석 특검이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일단 좀 기다려 보시면 아마도 압수수색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릴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 한동훈 전 대표도
뭔가 있을 것이다. 근데 조사를 해야 된다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네, 저도 그 부분은 한동훈 대표도 조사는 하기는 해야죠. 근데 네. 제가 봤을 윤석열하고 통화도 했었고 그렇죠. 통화는 안 했나요? 통화도 통화는 했었- 못했죠. 통화는 통화는 못했고 못했고. 네. 계엄 후에 독대를 후에 했었어요. 독대를 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 독대했던 사진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진 보면 네. 이렇게 있으세요. 아, 그죠. 고릴라 네, 같은 우리 승열 씨가 상당히 이러고 계시는데. 비슷한데요. 얼굴 아래쪽이. 아, 그러지 마세요, 진짜. 아, 죄송해요. 아, 죄송해요. 되게 욕을 있으신데. 했네. 근데 그 표정이 뭐였냐면 저희가 흔히 대학교 다닐 때 선배한테 혼나려고 불려가는 후배 아. 모습으로 그렇지. 저 딱 보였거든요. 쪽을 예. 그러니까 그 말들이 오갔던 내용들이 이런 정도였을 것 같아요. 너 진짜 왜 그러냐? 내가 뭐 왜 그렇게 그러냐? 서운한 게 있냐? 예. 이런 느낌이고 네. 한동훈 입장에서 아 선배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 제가 좀 해보려고 하는데 아니잖아요. 이건 좀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왜 중요하냐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한동훈이 뭔가를 가지고 있고 한동훈이 말을 해버릴 그게 한동훈이 가장 피하 식별이 안 되는 인물 중에 한 명이었을 거라고 봐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든 설득을 하고 꼬드겨야 되는데 한동훈이 왔는데 얘는 이미 뽕맛을 봤거든. 내가 너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본인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4학년 선배 어차피 나갈 거니까 1, 2, 3학년들 내가 다 다음은 나야. 결속시켜서 나야. 예. 근데 이게 안 먹혀버린 거죠. 한동훈도 윤석열을 너무 쉽게 봤고 윤석열도 한동훈을 너무 쉽게 봤던 거죠. 그렇게 되면 저는 한동훈을 잘 구슬려서. 구슬려서라도 예. 뭐 구슬린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한동훈이 다 불 것 같기는 한데 아, 그래요? 예, 저는 그렇다고 봐요. 분다라는 게 본인이 피해보지 않을 수 있는 부분은 빼고 본인한테 이득이 될 만한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어서만큼은 다 말하지 않을까. 어허. 근데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뭔가 이 사건을 풀어감에 있어서 충분한 효과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게 한동훈. 뜨거운 감자예요. 한동훈이. 왜냐하면 아, 그래요? 한동훈은 지금 국민의힘의 다수파와는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그때 당시에도 한동훈이 위시를 해갖고 18명이 이 계엄 해제 표결에 들어왔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한동훈이 대통령 선거에 나오면서 국민이 먼저입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냅니다. 근데 그 책에 3분의 2 상당수가 그 계엄의 밤부터 본인이 했었던 일들을 쭉 적어놨거든요. 그쵸. 당시에 대통령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선 후퇴하고 그다음에 내각을 한다 해가지고 한덕수 국무총리하고 본인하고 막 기자회견하고 엄청난 본인 나중에 후회하기도 했는데 엄청난 실정을 본인도 저질렀거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이 당 이번에 선거를 하면서 당원 게시판 문제가 굉장히 뜨거웠잖아요. 한동훈의 가족이 쓴 거 아니냐부터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방하는 그런 익명 게시판에 썼던 글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가족들이 전부 다 쓴 걸로 이제 드러났는데 정확하게 지금 팩트 체크는 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한동훈을 공격하는 기류가 당내에 많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지금 특검 나가서 한동훈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네, 거기서 당연히 본인이 했던 아주 숭고한 행위에 대해서 내가 옳았고 국민을 위해서는 당연히 계엄 해제 표결을 했어야 됐고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날 본인과는 다른 메시지를 계속 줌으로 인해서 혼선을 야기했고 이런 얘기를 실질적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특검 입장에서는 당연히 불러서 해야 되는데 국힘 내부에서는 이것이 뜨거운 감자로 할 거기 때문에 만약에 특검 나와서 이런 발언까지 하고 이것이 또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되면 국힘에서는 한동훈 출당설 정말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한동훈의 입을 네. 지켜봐야겠습니다. 에디터님 마무리 뭐 하실 거? 아니요, 뭐 근데 네. 이제 이런 수사의 영역에서는 아마 이제 한동훈 전 대표도 할 이야기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간 자신이 이 계엄을 막아온 당사자라고 자신이 선봉장처럼 이제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자신에게는 있다. 이제 그 전혀 어떤 그 계엄에 참여할 의지조차 없었다. 내가 실제로 이 계엄을 막은 사람이다라고 늘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이제 조사가 필요한 대목에 대해서는 특검에 협조할 가능성이 전 높다고 보고요. 조사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랄까 저는 한동훈 입장이라면 상당히 오랜만에 외부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오랜만에 뉴스 나올 수 있어? 예, 저는 뭐 이렇게 나쁘지 않은 이벤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예. 피의자 신분도 아니거니와 나중에 이제 특히 뭐 앞서서 우리 청년위원장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그 독대의 분위기 자체가 언론에서 어떻게 묘사되는지는 다들 아시잖아요. 네. 강압적으로 윤석열에게 뭐랄까 이 분위기상 압도를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얘기가 많이 없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신은 뭐 피해자 코스프레 내지는 뭐 계엄을 막았던 영웅 뭐 코스프레 뭐 이런 것들이 또 가능한 부분이어서 얼마든지 이 외부 활동을 또 반갑게 여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타 정치. 오늘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기까지 벌써 하겠습니다. 끝났군요. 박영식 시사 에디터, 이동학 전 민주당 최고위원, 정평호 민주당 광주시장 청년위원장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내일 오후 4시 50분에 다시 찾아뵐게요.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